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한민호입니다. 종교는 오랫동안 공동체와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에서는 원기 109년 대각개교절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와 원불교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전북교구 한은숙 교구장 모셨습니다. 교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전북교구장 한은숙 교무입니다. 요즘 온천지에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삶이 어렵다고들 하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에 그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그렇게 유지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챙겨서 우리 마음에 꽃을 활짝 피우는, 그리고 그 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평화로운 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인사 말씀도 아주 예쁜 꽃처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면 함윤호 꽃이라는 어떤 네, 저희 색깔이 네. 있겠죠? 아,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저희는 수태산 대종사 열애께서 오늘은 원기 109년이잖아요. 대각개교절. 관심 있는 분들, 신도분들은 뭐 기다리는 그런 행사이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무관심한 분들을 위해서 대각개교절이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부터 해주세요. 대각개교절은 원불교의 최고의 큰 명절입니다. 경축식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대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원불교를 세우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크게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의미로 대각이라는 말을 쓰고, 소태산의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원불교가 설립됐기 때문에 개교라는 말을 씁니다. 예. 대각 개교절입니다. 대각과 개교절을 경축함과 동시에 우리 전 그 원불교 교도들의 공동 생일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 의미는 대종사님 교법으로 다시 태어난다, 진리적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날은 공동 생일로 함께 축하하는 그러한 그 명절입니다. 예. 근데 시대마다 상황은 다르죠. 네네. 그런데 그 시대마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네. 대각 어떤 큰 뜻을 깨달으셨기에 지금의 원불교가 109년을 맞이했을까? 그 중심에 현실에서 좀 편안하게 쉽게 이해를 돕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대종사님께서는 7세 되시던 해에 이 세상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햇빛 뜨고 예. 그리고 날이 가고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을 가졌어요. 어떤 것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서 과연 나는 어디서 왔을까? 엄마 아빠는 어떻게 저렇게 친하게 지내실까? 이런 그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갖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한 20년 동안 스승도 찾아서 다니시고 선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 의문을 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1916년 26세 되시던 해에 그 진리를 깨달으셨어요.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서로 연관되어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런 그 깨침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만유,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한 근원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한 체성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네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그 설명을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공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진리가
이제 나중에 원불교의 상징 이론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론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론상이라고 말씀하신 네, 그 깨달음을 지금에서 느끼면 너무나 근데 물질 문명에 의존하고 있다, 내지는 욕심을 내고 있다. 네. 그곳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이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가? 이런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원불교가 왜 개교했는지, 예. 원불교를 왜 대종사님께서 설립하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해야 한다. 이것이 개교 표어입니다. 우리 원불교를 열게 된 것은 물질이 한없이 발달되는 앞으로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려면은 그 물질을 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을 길러야 된다. 예. 만약에 우리가 물질만 한없이 발달되고 정신의 힘을 기르지 못하면 파란 고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 파란 고해를 면하지 못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예. 지금 우리들이 사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 파괴라든지 생명 위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렇죠. 뭐 핵에 대한 전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서 정신의 힘을 길러야 된다.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세상은 광대무량한 낙원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 원불교 기본 경전인 정전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개교의 동기에 밝혀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하시는 것이죠. 예. 네. 정말 그런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너무나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제 그렇죠. 성인이 된 저로서는 너무 네. 걱정이 많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 걱정을 뭐 혼자서 한다고 될 수는 없고 네네. 함께 그렇죠. 만들어 가야 되는 그래서 세상에 공동체라고 예. 하는 개념이 살아나고 공동의 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916년 4월 28일에 대각을 네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9년. 그러면 2024년 4월 28일 대각 개교절을 맞이해서도 다양한 봉축 행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계시겠습니다. 네. 봉축 행사의 대주제는 다 함께 다 같이입니다. 네. 그리고 각 이제 그 중앙 총무를 비롯해서 각 교당과 기관들에서 그 법잔치 그리고 은혜잔치, 놀이잔치 세 구분으로 해서 네.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같이 다 함께. 네네. 예. 그 안에는 뭐 생명 평화, 그렇죠. 예. 기후 이런 것들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함께 가야 된다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대적으로 맞이한 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본 기저로 깔고 법잔치도 하고 은혜잔치도 하고 놀이잔치도 즐기고 경축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러면 이제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시작을 이야기해야 되나? 근데 지금 대각개교절을 말씀하셔서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교리가 정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포교가 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시 만덕산 초선 100주년 이야기를 시작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크게 하신 곳은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예. 기룡리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의심을 가지셨고 그곳에서 풀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그 세상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경전도 많이 열람을 하셨습니다. 불교 정전도 보시고 그리고 기독교 그 성경도 보시고 예. 이 많은 종교를 열람을 하신 다음에 그분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깨친 내용은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과 거의 같다. 예. 그래서 나는 앞으로
부처님 법을 모태로 해가지고 그 세상을 위한 그러한 교리를 한번 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그 가까운 인연들을 중심으로 초기 제자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그때가 일제 강점기예요. 그렇죠. 1916년이기 때문에 예. 영광이라고 하는 데가 매우 그 어촌과 농촌을 산촌 함께 아우른 열악한 그런 환경이죠. 예. 사람 살기가 열악한 그런 삶 속에서 또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그 이제 시대에 맞는 금주 단연이라든지 저축조합 운동을 벌이십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로 오십니다. 변산에서 원불교의 기본 교리 교강을 그때 짜십니다. 변산에서 그때가 원기 5년이거든요. 예. 그때 짜신 다음에 이제 창립의 인연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신이 하고자 하는 포부와 경륜을 펼치기 위해서 인연들을 만나기 위해서 접근한 곳이 이제 전라북도예요. 예. 전북이 우리 원불교에서는 초기 교단사에서 정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그곳입니다. 초선이라고 하는 것이 만덕산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예. 예. 이제 그곳에서 그 창립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초선은 뭐냐면 처음 선의 모임을 했다는 뜻이에요. 예. 선이라고 해서 훈련이거든요. 원불교의 특징 훈련입니다. 훈련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신의 힘을 양성하는 데 훈련이 필요하다. 만덕산에서 원기 9년에 그래서 100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원기 9년에 그 초선을 함께 했죠. 예. 제자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예. 초선을 30 며칠 하셨. 예, 한 달을 한 달 정도 예, 하셨잖아요. 한달 정도 이게 하셨습니다. 교단사적인 어떤 의의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네. 예. 저희가 지금 잘 모르는 그 초선 성지의 어떤 의의, 교단사적으로 조금 더 강조해 주신다면. 원불교에서는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슈나 그 슬로건을 내세우기 이전에 그 이슈나 슬로건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결벽돼 정신을 결벽할 수 있는 네네. 힘. 이런 힘을 기르는 기본 방법으로 훈련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훈련이 처음으로 만덕암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훈련만 한 게 아니라 초기 교단의 제자들이 훈련으로서 결속을 한 그러한 모임이다. 한 달 동안 함께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났기 때문에 그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원불교의 3대를 이끌어간 대종사님과 이대종법사님, 3대 종법사님이 한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훈련을 한 그런 의의가 있어요. 예, 예. 나이 차이는 좀 있으신데 그렇죠. 그 세 분이 함께 네네.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대종사님께서는 당시에 34, 네. 34세셨고 그리고 이대 이어서 하신 정산종법사라고 하는데 그분은 25세. 아. 그리고 그 대산종법사님이라고 3대 이어서 하신 11살인가 분은 그러셨던 그때 거예요. 11살. 와. 예, 그때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와가지고 이야. 같이 훈련을 난 것이죠. 네네. 근데 후일에 이분이 3대 종법사가 되셔서 원불교 교법 대를 이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런 의의가 크죠. 예. 영광에서 시작했기에 또 예. 깨달았기에 대각성지라고 하고 변산에 가셔서 법을 정했기 때문에 제법성지, 만덕산에 가서서 이제 선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초선성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익산으로 오셔서 법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법성지, 이렇게 이제 4개의 큰 성지를 만들고 있는데 영광의 대각성지 이후로는 전북에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교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전북은 원불교의 못자리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떤 역할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는 전북 교구인지. 전북에서 교법도 제정을 하시고 네네. 기초 교법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초선도 나셨고 그리고 이제 익산 총후에 그 중앙 총부를 마련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법이 이루어집니다. 전법은 이제 포교라고 하는 개념이 예.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마치 모차리판처럼 모가 자라가지고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듯이 그 역할을 전라북도에서 했다. 네. 그 말은 교법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교도들이었고 그분들의 훈련 받고
했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이웃을 위한 교화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래서 못자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북 도민들은 아주 복받은 도민들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걸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이 방송 이후에 이제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교구장님은 언제 이렇게 원불교에 입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께서 인도하셔서 원불교를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불교 그 공부를 계속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원불교 교무를 하면 또 세상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또 마음의 힘을 좀 갖고 세상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네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출가를 했습니다. 예. 교구장님의 법호가 있으시던데 려타원입니다. 예. 모스크바에서 받으셨다고요? 네네, 모스크바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고을여자라고도 하고 아, 또 고구려 네, 할 리어. 때 예. 그 려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모스크바 지낼 때 그 교화도 했지만 한국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네. 그 한국 학교에는 참 꿈에도 그리고 그리던 그 고려인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러 많이 왔습니다. 그 당시가 90년대 초반이셨다면서요? 네, 1992년도에 제가 야. 모스크바에 들어갔습니다. 예. 수교 이후에 그렇죠. 어찌 보면은 가기 쉽지 않은 네, 수교 곳인데 직후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몇 년 동안이나 계셨어요? 9년 반 정도 예.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려타원의 그 리어는 알겠는데 타원 어떤 법호의 뜻이 있습니까? 우리 원불교는 그 남성에게는 산이라고 하는 걸 붙여줍니다. 예를 들면 금산, 여산 이렇게 산을 붙여주고 여자분들에게는 타원이라고 하는 법호를 붙여줍니다. 이것은 저희 같이 출가를 한 사람이나 원불교 신도나 교도로서 그냥 그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교도님들 공이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남성에게는 산, 여성에게는 타원을 주는데 여성에 주는 타원이라고 해서 구름 같은 언덕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타원이. 그래서 려타원 그러면 이제 제 법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려인들하고 그 생활을 같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고려인들에게 충분히 정성 들여서 공 들여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구장님은 모스크바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고려인들과 함께 포교 활동을 해오셨고 뉴욕에서도 계셨습니다. 네, 뉴욕에서는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도 한 네, 3년 넘게 네, 계셨군요. 3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예. 어떠세요? 원불교의 그 세계 속의 원불교의 위상이랄까? 교당, 수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타 종교에 비해서는 뭐 숫자가 좀 적은 편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한 25개 국가에 그 101개 정도의 교당과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공들여서 이제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지만 점은 그렇게 찍어놓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역자도 한 136명 이렇게가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단, 특히 이제 그 서구 문화에서 들어온 종단은 이미 서구의 자리를 잡은 것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시작한 한국의 종교로서 109년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어떠세요? 모스크바에서의 활동, 또 뉴욕에서의 활동 속에서 좀 세계인들이 원불교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많이 좀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 원불교는 세계 속의 원불교는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25개 나라면 그래도 많이 좀 그러나 나라 있는데. 이제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가 개벽의 교리잖아요. 열린 교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사람 접하는 사람들은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과 수행면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한국어 학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활동 사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제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 이제 고려인들은 그 물리적으로 한국과 교류를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수민족 한 150개가 넘는 그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구소련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고려인들이 하고 있는 우리 고려족은 그 많은 숫자가 아니고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이죠. 우리 그 본인들이 그 예전에 고려 조선을 떠날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1988년도에 그 88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된 그 모습에서 아, 고하은나라고 가난한 나라가 아닌 우리 조국이 저렇게 발달된 나라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992년에 들어가가지고 준비를 해서 1993년도에 한국 학교를 열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53명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입소문이 나고 해서 한 학기를 마치는 6월 달에는 한 180명이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하고 그리고 해마다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그 한국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어도 공부를 하지만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고려인들은 그 구소련 지역 러시아에 살면서 그 한국 문화를 그리워했어요. 러시아식이 아닌 한국식의 그 장례 문화, 한국식의 결혼식, 한국식의 회갑식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가 저희가 가니까 흔쾌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걸 잊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소중하게 알고 다시 챙기는구나. 그래서 참 마음에 정말 흐뭇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챙김이 참 많았습니다. 예.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있는 현 시대적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종교 간의 갈등이라든지 환경과의 갈등이라든지 경제 불균형 또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잡지 못하는 어려움들 이게 누구나 다 겪고 있는 문제 속에서 원불교만의 어떤 해법을 좀 더 제시해 준다면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해법도 마음의 힘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풍요롭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늘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유의 개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경쟁 이런 그 불합리한 어떤 소모전 같은 것들이 있고 힘의 논리가 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늘 소외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힘 그리고 그 물질에 작용하는 본인을 보면서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정신의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지금 미래학자들도 영성의 가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식정보 사회가 지나서 지금은 영성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 또 영성의 시대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물질에 의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정신의 힘을 기르는 것, 정신개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교구장님 말씀드리면서 마음의 공부, 마음에 좀 더 위안을 찾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물질 문명 속에서 풍족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어딘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태로운 생각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물질 문명을 잘 이용하되 내 정신의 힘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생각하는 그런 하루하루 나날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수신료로 함께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말씀 너무 편안하게 잘해 주셔가지고